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있고 올해 1차 시험 어땠어요? 세법 좀 어려웠나요? 올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2차는 어떨까 싶기는 해요. 2차는 뭐 개인적인 견해로는 작년, 재작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세법학 어려워봤자 뭐 비슷하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 동차 사실은 이제 우리 반 수업이 유예 대상은 아니고요. 예, 동차반 대상으로 일단은 올해 붙으셨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추가 플러스 옵션으로 뭐 추가 심화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진행을 할 거고 동차반 대상으로 세법학 1, 2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과목을 합해 갖고 이제 시수가 잡힌 게 총 15회예요. 하루에 6시간씩. 굉장히 촉박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공부하시는 방법과 본인이 목표를 어떻게 잡고 준비를 해야 될지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1교시는 간단하게 수업 관련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밑에 시간표에 이름이 이상하게 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남정 선생님사입니다. 세법학은 중간에 뭐 잠깐 강의를 안 했었는데 시작은 2007년도였고요. 2007년도에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제 수업 듣고 붙으신 분들도 좀 뭐 제 수업만 듣고 붙지는 않았죠. 뭐 대부분 다 2차 하실 때 유예까지 가면 뭐 모든 선생님들 수업 다 섭렵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강의하시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오래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세법학이라는 과목을 사실은 이제 뭐 강의를 하건 공부를 하건 이름 자체가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세법학이라고 돼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뭐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 요렇게 과목 이름이 돼 있어서 그렇지 세법학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세법이에요. 세법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법학 1, 2 요렇게 어찌됐건 뭐 세법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면 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총 수업 자체는 그 15회에서 뭐 보강 좀 한다 그러면 16회 정도 분량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매번 이제 순수한 시간으로는 요만큼 안 나올 건데 한 6시간 정도 배정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 총 15회에서 16회 정도의 과정 동안 몇 과목을 해야 되는가? 8과목. 뭐 과목이라고 하는 게 세법. 세법 8개를 하셔야 되죠. 뭐 8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법학 일부 하고요. 세법학 2부에 프린트 이제 활용을 할 건데 프린트 중에 제가 이렇게 5페이지짜리 3페이지인가? 이렇게 드린 프린트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제 한 면에 2페이지 나오게 한 프린트. 그거 보시면 그 시험 과목이 1차 시험 됐고요. 2차 시험 1페이지에 2차 시험이 회계학 1교시, 2교시 회계학 1, 2부 나오고 자, 3교시, 4교시가 3교시 세법학 1부, 4교시가 세법학 2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세법학 1부 과목이 4과목이고요. 세법학 2부 과목이 4과목입니다. 오늘 이제 이 과목 시작할 건데 국세 기본법이 있고요. 항상 문제 구성은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그 다음에 법인세법, 그 다음에 직접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라 법이 따로 있지만 얘네 둘은 이제 묶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 1세목 1세법주의의 예외로 법 하나에 상속세, 증여세가 같이 들어가 있죠. 점수는 좀 이따 적고 자, 2부가 이제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나와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이 사실은 법이 3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 뭐 내기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특이라고 하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자, 점수 비중이 얘가 제일 크죠. 자, 국세기본법 20점, 소득세법 30점, 법인세법 30점, 상증 20, 부가가치세 35, 개별소비세 얘가 20, 25, 얘가 25인가? 20인가? 20 이렇게.
아니 뭐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네. 두 개만 해도 꽉 넣네. 맞죠? 그래서 두 개만 선택하면 안 되죠. 부가가치세법. 자, 부가가치세법 35, 20, 뭐 아무튼 뭐 다 뭔가 새로운 것들인데 이거 뭐 1차 할 때 이거 한 문제 맞추려고 지방세법 하세요? 거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지방세법은 좀 이렇게 뭐 나중에 추가로 또 적어드릴 게 있어요. 뭐 취득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재산세 위주로 특히 이제 취득세, 재산세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지방세법 11개 세목 중에서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뭐 외울 것만 몇 개 외우시면 되고. 자,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차는 주관식이죠. 주관식. 줄만 그어진 답안지에 친절하게 과목 이름은 적혀 있어요. 국세기본법 요런 애들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15회 분량 동안 전체 총 15회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그냥 워밍업 하시는 게 목표예요? 합격이 목표예요? 합격하셔야죠. 합격 목표. 일단 합격이 목표. 자, 세법학 100점 목표 잡는 사람. 불가능합니다. 얘는 일단은 꽈락을 면하자. 자, 면과락. 이렇게 그냥 면과락이 우선이고요.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목표 기준으로 가시면 돼요. 60점에서 70점이 현실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사실 꽈락이 나오면 이제 공부 죄송합니다.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세법학은 꽈락 나오면 안 돼요. 세법학이 꽈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1년 공부했는데 꽈락 나왔어요. 이거는 제 견해로는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기본 1차 공부만 하셨어도 꽈락 나오면 안 돼요. 요거는. 근데 그 왜 그런지 이제 설명 수업하면서 해드릴 거고, 이건 강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게 사실 이 수업 1교시가 제일 중요해요. 그대로 이제 따라오실지가 문제긴 한데, 자 15회 수업 동안 일단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새 법 자체가 일단은 얘가 조금 쪼그라들어 있기는 한데 좀 외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 거의 안 건드렸던 분들이라 새로 하셔야 돼서 특히 개별 소비세는 1차 때는 나오지도 않죠. 얘가 뭐야 싶잖아요. 얘 완전 버리면 안 돼요. 할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외우기 싫으니까 정리도 안 되고 좀 생소하니까 뭐 다 제껴버리고 지방세 제껴버리고 하시는데 요거 할 시간에 요거 또 하셔야 돼요. 단 한 과목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8개의 법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보통 한 과목당 이틀 정도 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소득세법, 법인세법 문제가 나올 때 소득세 경정 청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국세기본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 얘네들은 경정 청구 뭐 그런 거 안 나오고요. 나오면 이제 요쪽이나 부가가치세법쯤에서 수정 신고했다, 경정 청구했다, 소득세 불복하려고 한다.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거 내다가 얘가 좀 한두 문제 5점짜리 뭐 이런 애들이 좀 껴서 나와요. 그리고 뭐가 됐든 뭐 안 되면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실질과세 원칙. 안 되면 모르겠으면 그냥 실질과세 원칙이라도 갖다 붙이세요. 그래서 이 8개 법 중에 점수 비중은 20점밖에 안 되지만 사실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법이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점수 비중이 커서 부가가치세법. 일단 1부에서는요. 국세기본법이 가장 중요하다. 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을 허술하게 하시면 사실 여기서 꽈락이 나는 거예요. 뭐 여기 10 한다고 해도 일단 부가가치세가 핀트 잘못 뭔가 처음에 초점을 잘못 잡으면 오만 소리 하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정리를 안 하셔서 못 쓸 뿐이지. 자, 그래서 8개의 법에 자, 이론을 다 정리는 못 하고요. 세법학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요약을 할 거예요. 자, 세법학 기출문제 본 적 있으세요? 오시기 전에 한번 그래도 우리 세법학만 개강이 지금 마지막이고 다른 건 다 2차 개강했잖아요. 문제 못 봤어 아직? 문제 보면 글씨가 왜 이렇게 많아? 막 기절하겠거든요. 문제가 A4 용지 한 페이지고 좀 예전 기출 문제들 최근 거는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 분석하다 끝나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국세기본법 내용을 탈탈 털어서 다 외우고 있다. 그럼 과연 세법학이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봤을 때 20점 만점이 나올 것인가? 손으로 글씨 요새 안 쓰시죠? 다 워드 치시잖아요. 자, 2차 시험 볼 때까지는 워드 치지 마세요. 예, 무조건 다 손으로 쓰세요. 팔 떨어집니다. 괜찮아. 진짜로는 안 떨어져. 진짜로는 안 떨어져. 그냥 팔 죽겠지만 손으로 써야 돼. 특히 저희 때는 다 연필 볼펜으로 공부했던 시절이라 그때도 2차 하면 맞기 힘들어 죽겠고 또 특히 이과 출신이신 분들이 우리 2차 공부하면
손으로 쓰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장이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나오니? 막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첨삭을 해주다 보면. 그래서 네 공대지. 하면 맞아. 문과 아니야. 근데 문과는 한 줄 쓸 거를 막 10줄도 쓸 수 있어. 약간 이렇게 그 이과 문과에 약간 그런 차이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세법학 쪽은 뻘소리를 뭐가 됐든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이과 쪽에서 막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탁탁 키워드만 뽑아서 쓰시던 분들은 살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문과 쪽에서 저도 문과니까 학교 졸업할 때, 야, 우리는 그 4년 동안 등록금 내고 그 한 줄로 적을 수 있는 거를 거의 두세 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졸업장은 그거 하나, 등록금이 안 아까운 건 딱 그거다. 그 문장 하나를 거의 한 세 줄, 네 줄, 세 장, 네 장으로 뻥튀기 할 수 있다. 행정고시 붙은 제 친구들과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뭐든 단어 하나 던져주면 일단은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뻘소리의 향연. 근데 그거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좀 그렇게 많이 쓰던 분들은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얘도 중요한데 얘는 기본이에요. 이건 사실 대입단,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얘가 대입단 전제로 수업을 하다가 첫 해는 정말 시겁했었고요. 뭐지? 왜 성립을 못 쓰지? 제가 시험지 나눠드리고,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점검 좀 해야 되니까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한 3줄씩 적어보세요. 어떻게 좀 적는지 보려고. 근데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이렇게 적어서 드렸더니 성립에 성립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아니, 그나마 적었으면 다행이야. 적을 엄두조차 못 내요. 그래서 얘가 한 30에서 40이다 그러면 쓰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수험생들의 세법하기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론을 안 하시고요. 세법하기 나오니까 이름이 멋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실력이 없는데 판례 분석을 어떻게 해요? 법을 모르시는데 판례 분석을 어떻게 해요? 판례 분석을 왜 해요? 법이 중요해요? 대법원 판례가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근데 법을 모르는데 법을 못 쓰면서 판례한다고 죄송해요. 겉멋이 들었어요. 세법학 특히 유예생들. 왜?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법학 강의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 양회 기사님이 다시 하면 안 될까 선생님 이래가지고 연락이 왔을 때 요거를 결국은 약간 비판하는 발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공격적으로 한다가 아니고 지금 전체다 그래요. 2차 준비가. 2차 준비 하실 때 회계학 1, 2부는 뭐 사실은 제 영역이 아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세법학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탈탈 털어서 해석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강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100%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 못 드려요. 법은요, 매일매일 얘가 변형되고 있어가지고요, 뭔가 새로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이 지방세법 4월 29일 날 또 시행령 개정돼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 죽겠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택 관련해서 뭐 중과세 규정이 또 바뀌어가지고 법조문 다시 검토하고 있어요. 도특이요? 얘는 아주 그냥 수시로 살아 움직이죠. 아주 괴물들이에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뭔가 하나를 바꾸는 순간 그거 해석하려면 저도 골머리를 알아요. 20년 넘게 일하고 강의도 거의 2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래도 가장 메인 근간은 법이에요.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약간 더한다면 집행기준까지, 뭐 통칙 집행기준까지. 그것만으로 답안지가요 60점이요? 아니 80점짜리 답안지도 완성이 되고, 약간 양념을 쳐주셔야 돼요. 판례를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판례로 양념을 쳐주면 좋은데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판례를 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냐? 문제지가 판례거든요. 제가 10연타 모의고사 지금 이제 9회까지 가고 10회차 마지막 남았는데 1회차, 2회차 내다가 죽을 뻔했어요. 나 이제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10회, 나중에 여러분께도 샘플 드릴 거예요. 다는 못 드리고 어차피 그거 다 연습 못 해요. 필요한 것만 골라 드릴 거고, 그거는 이제 유예생들 대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제가 문제를 처음에 내면서 1회차 때 예를 들어 제가 납세무 불복 절차를 내고 싶다. 또는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 내고 싶다. 그러면 서류 송달 관련해서 판례 검색을 해요. 실제 판례.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의 사례가 있었는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약간 비슷한데 국가가 이기고 뭐 국승인지 아니면 납세자가 국패인지, 뭐 납세자가 이긴 건지, 요거를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은 이슈가 많은 거를 골라가지고요, 그거에 그 사례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문제지로 갖다 붙이고, 사실은 거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불복 절차가 뭔데,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정신은 혼미하게 흔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를 한 페이지 가득해갖고, 뭐 주식회사 A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서류를 납부 고지서를 송달을 받았다. 근데 송달을 경비가 뭐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줬고, 그럼 그때로부터 뭐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했으면 그게 이제 각하사유인가 기각사유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너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냐. 타당한 게 답일까요? 아닌 게 답일까요? 둘 다 정답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법을 적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판결 실제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국가가 이겼는지 국세청이 이겼는지 아니면 국세청이 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케이스를 들였을 때 여러분이 그 케이스를 이 케이스에서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불복을 물어보고 싶구나. 아니면 경정 청구 절차를 물어보고 싶구나. 또는 불복이나 경정 청구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처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국세기본법에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구나. 또는 세무조사 절차가 위배됐다면 그 세무조사는 무효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절차가 위배됐다라고 납세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적어야 되는 결국 법적으로란 얘기예요. 근데 자꾸 요거를 안 보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세법인데 자꾸 법학을 하려고 하죠. 논문수로 오셨어요? 아니죠. 첫 시간에 그거 깨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8개의 법을 공부할 거고요. 쓰기 연습을 할 거예요. 쓰기 연습을 하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워드로 써도 돼요. 워드로 치셔도 돼요. 하지만 본인이 어떤 분량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거를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안 작성 연습부터 하실 거고요. 초안이요? 시험장에서는 초안 작성 안 돼요. 이미 머릿속에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초안 작성에서 중간 단계 조금 말씀드릴 거고 모범 답안을 과목별로 한 그래도 뭐 최소 7개에서 10개 정도는 법별로 꼭지를 뽑아가지고 테마를 뽑아서 모범 답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돌려서 통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를 딱 드렸을 때 저 1시간 반 동안 주제 4개 드리고 그 주제를 다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분량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적어주셔야 되고요. 10점을 대략 한 페이지로 보시면 돼요. 한 페이지로 보세요. 그래서 1.5페이지. 10점을. 그럼 5점짜리 문제에서 한 바닥 가득 적고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시간이 남아돌면 하셔도 되죠. 그냥 공부할 때, 연습할 때. 시험장에서는요, 시간 진짜 부족해요. 저도 시험 볼 때 거의 팔 떨어져라. 그 4시간 동안, 그러니까 내 타임 동안 팔 떨어지게 계속 썼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다 못 써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여러분께서 100점을 채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분에 10점 완성해야 되거든요. 1시간에 한 페이지 다 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점수 100점을 생각해 보세요. 쓸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난 되게 빨리 쓴다. 빨리 쓰는데 글씨 날아가면 안 돼요. 글씨 또박또박 이쁘게 쓰셔야 돼요. 글씨 연습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약간 샘플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 답안지 시험 몇 번 보고 뽑아가지고 볼 건데 글씨 때문에 진짜 글씨는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어. 글씨는 크고 또박또박.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 하셔야 돼요. 저는 수업 때 요걸 진행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주로 요거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거 위주로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메인으로 조금 그냥 그 정상적으로 수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는 아마 오늘 오후나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일단 요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각각의 이제 그 국세기본법에서 그럼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부터 하실 일은 뭐냐면요. 기출문제 분석을 조금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나눠드리기는 하는데 그 테마별로 각각 한 10개 주제를 한 10개 정도씩을 다 고르셔야 돼요. 고르셔가지고요. 그 10개에 관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것도 많은데 10개가 안 된다. 나 아무리 주제 뽑아봐도 10개가 안 된다 그러면 되는 대로.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 5개는 너무 적고요. 한 7개에서 10개는 만들어 놔야 돼요. 더 하면 좋은데 시간상 동차반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전체 해봤자 10개씩 해도 80개예요. 80개를 답안지를 만들어서 갖고 이 80개를 요거까지 이론 요약하시고 이론 암기하시고 쓰기 연습하기 위한 모범 답안까지 만들려면요.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원래는 세법학을 항상 예전에 시간표가 오면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다른 과목들 먹고 뭐 2, 3주 하고 그 다음에 또 2, 3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세법학 매주 깔아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요거는 순식간에 안 돼. 매주 조금씩 계속 만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 지금 보던 거 마저 볼게요. 분석 좀 하겠습니다. 자, 점수 비중. 자, 뭐, 그거는 제가 적어 놓은 대로 보시면 되고, 2페이지 가시면 57회 세무사 2차 시험 통계 현황 나오죠. 2차 시험만 골라놨고요. 이거 뭐 큐넷 들어가면 있어요. 궁금하시면 파일로 다운받고 싶은 거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2번입니다. 자, 1번의 시행 현황 보시면 합격률이 좀 높진 않아요. 자, 합격이 이제 710명이 됐는데 2020년도에 과목별 채점 결과에 보시면 세법학 일부에 자, 평균 점수 보세요. 꽈락자 수 보세요. 자, 꽈락률. 와, 10명이면 3명이 꽈락 난 거예요. 1부, 2부. 뭐, 2개 다 꽈락 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씩 꽈락 난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세법학 1부에서 어떻게 꽈락이 났나 싶어. 나 사실 미안하지만. 근데, 어찌됐건, 꽈락률이 30%, 32% 이렇게 되고요. 이제 뭐, 연령이란 성별은 됐어요. 필요 없고, 응시 유형별 합격 현황에 보시면, 응시 유형별, 5번에, 응시 유형별 합격 현황에 보시면, 710명의 합격자 중에서, 자, 전회 1차 합격자가 우리가 말하는 유예죠.
그 다음에 금회 합격자. 근데 금회 합격자가 사실은 3차생이 있을 거라고. 5차생. 어찌됐건 완전 생동차는, 이 중에 그 반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있다는 거지. 아예 없진 않아요. 생동차가 없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뭐 비중으로 봤을 때 뭐 3차생이 섞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비중이 거의 뭐 44%, 49%. 옆에 있는 국세청 직원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요. 그리고 보면 기타 현황에 이제 최고 득점 이렇게 되고 뭐 최연소가 뭐 몇 년, 00년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꽈락이 지금 세법학 2번의 과목별 채점 결과에 자, 세법학 1부의 꽈락자 수 아까 봤는데요. 평균 점수를 보세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세법학 1부 꽈락 몇 점? 평균 몇 점? 44점. 세법학 2부 평균, 합격자 평균. 자, 42점. 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셔서 58회 세무사 2차 시험 통계 현황 2021년도고요. 과목별 채점 세법학 1부 2021년 문제가 이 문제 덕분에 우리가 이제 세법학을 좀 그래도 무난하게 공부할 수 있죠. 2021년 문제가 진짜 문제 읽다가 시간 다 가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 이때 부가가치세 문제 보면 미쳤나 무슨 이걸 이따구로 적어 놓으면 어떻게 문제를 풀라는가. 그러니까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도 좀 애매모호하게 적어 놨고 너무 좀 이제 시험 목적보다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너무 신났어.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때 그래서 세법학 1부가 꽈락이 80점, 80%, 세법학 2부가 38%, 38%는 뭐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평균 점수를 봤더니 세법학 1부가 32, 세법학 2부가 41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응시 유형별 합격 현황도 보시면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금회 합격자, 그러니까 동차생이나 3차생이 좀 인원수가 좀 적죠. 자, 이렇게 됐고요. 태연소는 뭐 계속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59회 통계 잠깐 보시면요. 59회 통계 보시면 과목별 채점 결과 2번의 과목별 채점 결과에 세법학 1부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를 낼 때 항상 어느 시험이건 마찬가지인데 한 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요거 더 먹어요. 출제하신 분들이.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이번엔 작년처럼만 그런 사고는 안 터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약간 난이도 조정을 좀 평년처럼 하려고 하다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59회 세무사 시험에서는 얘가 이제 뭐 과목별 채점 결과에 꽈락률이 세법학 1부가 12%.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때 그러니까 되게 약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던 몇 년간이었어요. 그리고 세법학 2부도 꽈락률 41% 이렇게 됐고 평균 점수 53, 41. 근데 얼추 30점, 40점대죠. 평균 점수가 얼추 그냥 좀 이상한 58회, 59회 세법학 1부에 약간 변동을 빼고서는 한 40점대 전후, 초반 전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60회 가볼까? 자, 60회. 자, 60회가 2023년도고요. 자, 23 보시면 거기에 과목별 채점 결과에 세법학 1부 46, 평균, 세법학 2부 37. 뭐 꽈락률은 됐고 이때 이제 세법학 2부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 61회 보시면 과목별 채점 결과에 세법학 1부 41. 그 다음에 세법학 2부가 평균 38. 그 다음에 꽈락률이 40% 50%. 그럼 자, 우리 세법학 2부의 꽈락률이 50%라는 얘기는 그 응시 인원 중에 반은 세법학 2부에서 이미 날라간 거죠. 근데 세법학 1부하고 2부에서 세법학 1부, 2부를 둘 다 꽈락이 난 사람도 있겠지만 2부는 꽈락 오히려 아니고 1부가 꽈락인 사람도 분명히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50%에서 조금 더 넘는 숫자들이 전체 응시 인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도 꽈락 나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죠. 뭐 때문에? 세법학 때문에. 근데 왜 꽈락이 나냐고. 선생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책임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 맨 이론만 공부하시고 판례만 읽고 앉아있으면 왜 눈으로 읽어요? 시험장에 가서 눈으로 쓰실 거예요? 손으로 쓰는 연습을 안 하니까. 그리고 손으로 쓰는 연습도 뭔가 한 번 만들어 놓고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으면 모범 답안을 만들 거거든요. 그 모범 답안을 계속 읽거든요. 막판에 한 일주일, 2주 남았을 때는 요만큼 쌓여 있을 거니까 그걸 계속 읽어야 되지만 한 번 모범 답안 만든 거는요.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쓰셔야 돼요. 내가 모범 답안 만든 거랑 동일하게 쓰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팔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이제 차라리 우리 회계학 2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문제를 풀어놓고 한 두세 번 풀어서 똑같은 문제가 이제 루틴이 이제 암기가 됐다라고 하면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세법학은 안 돼요. 이건 계속 적으셔야 돼요. 손으로. 네, 약간 본인이 쓴 연습장 수에 비례해서 점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보니까 점수 그럼 목표 점수 어떻게 하면 돼요? 목표 점수 욕심 부리지 마. 50점씩만 목표 점수 해. 50점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20점에서 반씩만 맞추시라고. 반씩만 맞추시라고. 근데 선생님 저는 부가가치세 올인할게요. 이거 하기 싫어요. 안 돼. 다 해야 돼. 어디서 뭐가 어렵게 나올지 몰라.
세법학 일부가 어렵기도 하고 세법학 2부가 어렵기도 하죠. 지방세가 완전 쉬운 거 나왔는데 제꼈어.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겠다는 거야? 그냥 취미생활 하겠다는 거야?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지.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생동차가 아니고 의외다. 그러면 자, 국세기본법 아시죠? 자, 쓰세요부터 시작할 거예요. 쓰세요. 어떻게 쓰나 좀 보자. 보고 이제 뭐 요거 왜 키워드 안 나와? 키워드 뽑아와. 요거부터 시작할 건데 유예반 말고 동차다. 그러면 요거부터 해야 돼요. 요거부터. 그래서 이론에서 이론 요약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세법 개론 다 배우신 분들한테 제가 세법이 뭐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세법학 답안지 쓰실 때 어떤 써야 될 때 쓸 때 나와야 되는 키워드를 뽑아 드릴 거예요. 키워드를. 그 키워드를 뽑아 드리면 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수업은 여기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하면 자, 이제 여러분의 공부 방법 순서. 자,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이론 요약 수업을 들어요. 이론 요약 수업을 듣고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가?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칠판 안 지울 거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뭐 사진 찍어 놓든가 아니면 그때 적든가 하시고 설명을 들으세요. 이론 요약을 하시면요. 갖고 계시는 기본서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일부러 올해는 세법학 책을 선택을 안 하고요. 양소영 회계사님 기본서로 선택했거든요. 세법학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읽어내지를 못해. 유예생도 사실 못 읽어요. 그거는. 그래서 기본서 내용으로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기본서에 있는 거 다 써봐. 80점 나와. 기본서에 있는 거 쓰라고 하면 못 쓰세요. 유예생도 못 써요. 유예생이 아니라 3차생, 4차생도 못 써요. 세법, 법 용어 하나도 똑바로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 보통. 자, 이론 요약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론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A4 용지 있죠. 줄 있는 데다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A4 용지다 그러면 뭐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옆으로 자꾸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괄호 상태로 해서 한 두세 번 고쳐야 돼요. 두세 번 고쳐야 되는데 본인 손글씨로 그 큰 흐름을 잡는 거예요. 큰 흐름을 잡아서 그 요약 자료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요약 자료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할 일이 있기는 있는데 그 요약 자료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요약 자료가 백지 상태에서 A4 용지를 그냥 새 거를 드리고요. 써봐라 했을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요약이 외워져야 돼요. 요약이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서술해 보세요. 요새는 문제를 쪼개줘서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이렇게 나오겠지만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얘기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의 성격부터 시작해. 용어의 정의, 성격, 그 다음에 제2차 납세의무는 A, B, C, D가 있는데 그중에 D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무조건 다 그리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필기 하실 때, 우리 답안지 쓰실 때. 그러면 제2차 납세의무 몇 개예요? 좀 전에 얘기한 4개. 승계하면 뭐뭐 튀어나와야 돼? 납세의무 승계하면 용어 2개 튀어나와야지. 합병, 상소 튀어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의무 하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3개. 공유물, 공동사업. 분할합병, 신회사 설립. 그 이름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가 연대 납세의무예요. 연대 납세의무면 연대 납세의무에 정의 하나 적어놓고 이거 어떻게 적지? 판례에서 뽑아서 사례에서 뽑아서 적나? 아니요. 사례는 뭘 적어야 될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찾는 거고 연대 납세의무를 적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유 신청을 적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가 판례 같은 게 주어졌을 때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게 문제지를 길게 주는 이유예요. 그렇게 줘서 그 다음에 적는 거는 뭐 해야 돼요? 뼈다구만 적어도 돼. 뼈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10점 요거 시간 부족해서도 못 적어요. 다 못 적어요. 할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얘가 사실은 뭐가 돼야 된다? 암기가 돼야 되는데 자, 문장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고 뼈대를 외운다. 뼈대를. 그 뼈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외워지거든요. 자, 하시고 두 번째로 가면 일단은 이거는 컴퓨터로 작업하세요. 처음에 힘들어요. 컴퓨터로 컴퓨터나 이제 워드나 한글 파일 이런 걸로 요거에 관련된 기본서 있죠. 기본서. 여기 요약 자료를 문장으로 변환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GPT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본서를 참고하셔서요. 기본서에 있는 문장들이 여러분은 생각 안 하고 그동안 보셨겠지만 다 법 조문 원문이에요. 법 조문 원문. 이 교재 저자의 생각이 들어간 내용들은 일부만 있는 거고요. 거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다 법조문 원문이에요. 개념 이런 것들 빼고서는. 그래서 기본서에서 세법학에서 안 채워지는 게 일부 있어요.
일부 뭐 조세법 총론에서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라든가 약간의 그런 개념들, 그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 3%도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뽑아서 조금 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애들은 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만들려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법 조문 원문을 가지고 얘를 일단은 워드를 쳐. 워드를 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기본서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셔서 얘를 그 문장으로 변환시키세요. 변환시키시는데 이거를 여기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변환시키셔야 돼요. 그 순서대로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량 제한 없이 일단 만드세요. 분량 제한 없이 만드시고요. 기출문제를 참고해 봤을 때 이 정도 문제는 10점 사이즈다. 이 정도 문제, 이 정도 약술은 5점 사이즈다가 대강 나오죠. 근데 보통 한 10점 정도 생각하시고 문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20점짜리 문제로 요새는 하나로 통으로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 왜? 아까 그 20년, 21년인가 그때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좀 아무튼 그 문제가 많았어. 그것 때문에 약간 채점하기도 편하고 일부 부분 점수를 줘야 돼. 꽈락률이 80%가 뭔 말이냐고. 근데 걔가 문제를 쪼개주지 않으면 채점할 때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왜 학생들이 이거 뭐야 하고 아예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쪼개줘서 우리는 고맙다 하셔야 돼요. 21년 수험생들한테. 그분들 고통을 겪고 우리는 조금 그나마 편하게 갈 수가 있어. 네. 그래서 크게 가도 일단 뭐 부가가치세는 점수 비중이 워낙에 커서 그렇긴 한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냥 20점 통으로 줘도 다 쓸 수 있게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한 10점에서 보통은 10점 정도로 그 약간 테마를 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서 20점짜리다 그러면 두세 개 테마가 합해지면 될 거야. 그래서 아예 통으로 가야 되는 제2차 납세보다 이런 건 20점짜리로 만드시는 거고요. 자, 한 장에서 두 장 넘지 않게. 한 장에서 두 장 넘지 않게. 많아봤자 사이즈가 아무리 큰 주제라고 하더라도 3페이지 넘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3페이지 넘길 수 없어요. 왜? 그럼 꽈락 나. 딴 과목을 못 쓰잖아. 그쵸? 자, 그래서 문장으로 변환해서 분량 제한 없이 하시는데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으로 답안지를 만드셔야 돼요. 본인 모범 답안 제작을 하시고요. 답안지 좀 잠깐 빌려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요거 한 페이지가 10점. 근데 쓰다 보면 이거 번호 혹시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써도 되나? 써도 돼요. 근데 또 너무 많으면 얘 그냥 예를 들어 단답형으로 1, 뭐 성립, 동그라미 1, 원칙, 동그라미 2, 예외, 1 원칙, 소득세 법인세 땡땡 과세기간 종료일. 아이씨, 문장은 만들어줘야지. 그 쓰는 척은 해야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그거를 본인이 너무 땡땡으로 너무 그냥 단답형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장으로 일단 만들었잖아요. 근데 100% 일단 첫 번째 조금 손 아프더라도 몇 개 샘플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여러분이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만드는 거야. 요거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워드를 쳐보세요. 일단 워드를 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고스란히 옮겨 적어보세요. 2페이지 반 나올 거예요. 적어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다 꾸역꾸역 넣고 싶으니까 글씨를 깨알같이 적는다? 안 돼. 자, 제가요 지금 다투점 렌즈 있거든요. 자, 채점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거 주관식이라 사람이 채점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채점하는데 우리 뭐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채점할까요? 아니, 최소한 저 전후되는 사람들이 채점을 할 거예요. 제가 20대로 보이진 않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교수님들이라든가 약간 관리 감독위원들 직급이 좀 있거나 세법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들이 좀 있어. 한 40대 중반, 초중반만 넘어가도 일단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글씨가 작으면 죄송합니다.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이제 다투점이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봐. 그래서 교수님들, 아니 진짜 저도 대학교 때 학교에서 교수님들 이렇게 올리면 진짜 할아버지 왜 저러셔? 이랬었는데 할아버지가 아니고 40대만 넘어가도 그래. 저도 2학년 쓰기 시작한 지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와, 옛날에 우리 김 교수님 막 머리에 쓴다고 뭐라고 했는데 머리에 쓰고 막 2개 끼셨어요. 가까운 것, 그러니까 그 근거리 보는 것도 끼고 막 머리에 썼다가 막 안경을 막 계속 갈아 끼면서 수업하셨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지금. 근데 답안지가, 글씨가 깨알같이 빽빽하게 숨도 못 쉬게 한 줄도 안 띄고 해놓으면요. 숨 막혀요. 그러면 키워드를 못 뽑아내. 뭐 그렇다고 그냥 날려 이러진 않아요. 선풍기에 날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게 쭉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고객을 생각해야지. 고객을 생각해야지. 어차피 우리는 합격할 거니까 내 답안지의 고객은 누구예요? 채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봤을 때 이거 좀 숨 좀 쉬겠다. 글씨도 조금 예쁘진 않아도 또박또박 쓰시고 글씨 크기도 조금 볼만하고 그리고 약간 번호 카운트에 따라서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겠다 쉽게 적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점수가 30점이냐 50점이냐 아까 거기서 걸린다라고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이건 자격증 채점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교 강의할 때 애들 이제 기말고사 채점하잖아요. 야, 글씨 크게 안 써. 막 이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들한테. 근데 선생님 근데 뭐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듣게 써야지. 네 머릿속에 니만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있게 적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성격이 이제 그 시험 시간이 급하다고 막 날림으로 써봐. 뭔 글씨인지 모르면 의미 없어요. 무조건 대신 속도가 빨라야 돼. 그러니까 팔 떨어지게 연습하셔야지. 그리고 펜 찾으셔야 돼요. 나만의 펜. 요새는 다이소에서 좋은 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하시면 펜 연구하는 애들 있거든요. 있어요. 저도 몇 군데, 그러니까 몇 개를 해봤는데, 얘가 추천하는 거, 저도 약간 펜에 그게 부심이 있어가지고, 가면 펜만 막 골라요. 골라서, 이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막 10개 사가지고 우리 애들이 되게 싫어해. 저는 0.7, 0.9 쓰거든요. 얘네들은 0.23 쓰니까, 야, 이거 진짜 좋아. 써봐. 하는데, 엄마, 그거 크레파스야. 안 써. 그래서 요만큼 쌓여있는데 제가 가끔 갖고 와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이 자기한테 맞는 거 해야지. 0.3 미만은 추천하지 않아요. 글씨가 또박또박 예쁘게 보이려면 그렇다고 0.9도 그건 제 성향이고 0.5에서 한 0.7 정도가 무난해요. 근데 약간 부드럽게 쓰고 나는 도저히 쓰는 게 너무 힘들다. 쓰는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쓴 척 해보려면 적게 썼는데 많이 쓴 척 해보려면 좀 이렇게 좀 두꺼운 게 낫고 대신 글씨를 좀 크게 쓰셔야 되고 무난한 건 그냥 그래도 0.5가 무난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펜 예쁘다. 이 펜이 글씨가 예쁘게 나와. 아니 시간 정해놓고 풀어야 돼. 1시간 반 주고 진짜 시험 문제 100점짜리로 써보세요. 그럼 내 글씨가 어떻게 뭉개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 펜별로 다 해봐야 돼. 또 마음에 드는 게 3, 4개가 있다 그러면 펜별로 다 해봤는데 얘는 글씨는 이쁜데 팔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 그럼 못 써요. 그래서 부드럽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그 공부할 때 한 1년 헤매다가 정착했던 펜이 옛날에 뭐 동아에서 유노크라는 아직도 이름도 기억해요. 그 펜만 한 타스씩 사가지고 뭐 파란색, 까만색 해서 이제 그거를 3, 4타스씩 쌓아놓고 썼었어요. 그러면 한 이틀 지나면 펜 하나 다 쓰는 거예요. 아마 심 갈아 끼워도 되는데 이제 나름의 이제 그건 거지. 야, 나 오늘 펜 몇 개 썼어. 이건 거지. 손으로 답안지 제작을 하시는데요. 자, 1차는 어떻게 한다? 1회차는 요거 그대로 베껴 적어보기. 요거를 베껴서 분량을 확인하시고요. 자, 2차, 3차로 가서 최소 한 3번 정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몇 번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여기서 분량을 확인하는데, 봤더니 내용이 너무 많죠? 적었죠? 그럼 어디서 날려야 돼요? 여기서 날리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쓴 데서 핵심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고, 꼭 들어가야 될 말 있잖아요. 꼭 들어갈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좀 약간 중언부언이다. 아니, 양을 줄여야 되면 반드시 남겨야 될 거는 꼭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장은 날려야 되겠다. 고민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점짜리면 한 페이지. 에서 한 페이지 반. 왜냐면 시험장에 가면 다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나는 1.5배로 준비하겠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건 성향에 따라서. 공대생이시면 한 페이지도 힘들 거고, 자, 문과생이면 10점짜리 1.5페이지 만드는 거 힘들 거예요. 줄이기가. 네,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한 10점이다 그럼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 그다음에 중간에 한 2번 정도는 띄워줘야 돼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고, 얘를 이제 모범 답안을 만드세요. 답안을 작성을 하시고요. 이게 하나야, 문제 하나. 이게 하나야. 이걸 80개를 하셔야 돼요. 80개를. 저는 다 못 해드려요. 이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못 기다려요. 숙제로 내드리고 다 봐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샘플로 몇 개씩만 봐드릴 거고, 이론 요약을 해드리면 샘플로 어떻게 얘가 이제 모범 답안이 이 정도 나오면 괜찮다라고 쓰는 연습하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려드릴 거고, 이거를 하면 얘가 처음엔 한 장이지만 나중에 쌓이면 요만큼 쌓이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한 장 쌓였으면 그 다음 주엔 좀 편해.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해? 새로운 거 나갈 때 걔를 한번 빠르게 적어. 빠르게 적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요거 하고 요거를 보고 요거를 적는 거. 요렇게 가는 거. 를 세트로 요약 자료하고 모범 답안을 하나로 세트로 묶어 놓으셔야 돼요. 따로 보시는 게 아니고. 납세문 성립확정 소멸 한 테마, 요약 자료 모범 답안 한 세트 묶어 놓으시고, 제2차 납세무 요약 자료하고 모범 답안 한 세트. 요렇게. 보셨죠? 이 자료를 만들 때 저는 세법학 교재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이 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다 갖다 붙여 가지고 알아서 봐. 자료를 주신 건데 자료는 법제처 가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법제처하고 국세법령정보센터 가면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 어디서 찾는지 안내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는요. 국세청에서 국세정보법령 시스템 가시면 전자도서관에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국세청 직원들이 만들어준 자료. 법에 맞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만든 자료. 수험생이 만든 모범답안 말고, 수험생 말고. 수험생은 세법을 잘 몰라요. 국세청 20년차, 15년차 이상이 만든 자료를 보시면 참고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발췌해갖고 모범 답안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모방해서 계속 외우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법학은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알아서 잘 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도 이거를 올해는 알려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교재 안내해드리고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교재는 제가 여기서 우리 양소영 회계사님 1차 교재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재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뭐 여기 학원에서 같이 강의하시는 분 책이기 때문에 고른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없진 않죠. 왜? 여기서 1차를 이 책을 갖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책은
이 뭐 할 필요가 없는데 무조건 다 단일화하게 하겠다 이건 반대인데 사실 1차 기본 교재하고 회계학 2부도 잘하시려면 요거를 잘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들을 안 하고 오더라고. 그리고 1차 때 뭐 법인세 날리고 오고 이런 분들도 많고 하셔서 요걸로 기본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소영 회계사님 세법 요약서 하고요. 시험 전에 기타 세법. 요거 2권 하고 요거를 제가 이제 기본 교재로 했어요. 그러니까 8과목. 근데 이제 개별소비세법이라든가 추가로 뭐 지방세법 중에 일부 프린트가 필요하거나 조특은 책으로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프린트를 좀 제가 개별 프린트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책은 일단 기본 교재는 여러분께서 아까 요거 할 때 뭐 할 때 기본서를 참고하셔가지고 문장으로 전환할 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론 요약을 제가 수업을 해드릴 때 이 책에서 해드릴 거라는 거죠. 뭔가 교재 하나 정해야 되는데 세법학 교재를 가지고 했더니 학생들이 못 따라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교재를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 적어도 진짜 거의 정답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2권 기본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선택이에요. 요거는 선택인데 자꾸 프린트 달라고 하셔가지고 요거 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건데 필기노트 하도 다시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제 개인 필기노트거든요. 제 개인 판서예요. 제 개인 판서 노트, 진짜 판서예요. 진짜 판서를 학생한테 내가 인강 다 열어주고 한 3개월도 동안 그거를 계속 고쳐가면서 다 판서를 옮겨 적어라. 그래서 그거를 출판사에 손글씨로 한동안 드렸는데 걔가 1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학생들이 책을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공짜로 좀 쓰지 뭘 또 책을 내달래 이랬는데 이제 학생들마다 누구는 책으로 냈으면 좋겠고 누구 또 PDF 자료 달라고 그러고 전자책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또 그냥 손글씨가 전 손글씨가 더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를 2022년인가 1년인가 그때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다가 제가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절판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너무 시달려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낼게 하고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출판사 섭외해가지고 요거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서할 때 혹시 판서하는 거 너무 거의 예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걸 적어놓은 거라서 제가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들이 여기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과목은 없어요. 국기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걸로 정리하시면 나는 요거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요약자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선생님 판서해 주는 거를 받아 적다 보니까 그거를 옮겨 적기가 조금 벅차다. 개인적인 추천은 요거보다는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걸 추천하긴 하거든요. 자기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 다른 거 회계학 아직 원가 주관식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안내를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또 올해도 시달리게 될 것 같아서 아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요렇게 책이 나왔고 그래서 남정선 해가지고 필기노트 검색하시면 무슨 출판 뭐 예스24 이런 데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제가 검색은 안 해봤는데 얘가 남정선 필기노트가 초록색, 보라색, 갈색이거든요. 내 책 예전 버전 다 절판이야. 요거 갈색 버전 여기서 색깔 보여드린 거야. 요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국기 부가소득 법인 그다음에 아마 법인세는 세무회계 우리 회계학 2부 접대비 같은 거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할 때 계산 문제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통으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이거 130페이지인가 되는데 통으로 다 외워야 돼요. 얘는. 예, 그래서 거기에 국징이 있어요. 국징은 이제 국세징수법은 1차 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원래는 이게 이제 공무원 수험생용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문의하지 마시고 자꾸 문의가 들어오니까 요거는 알아서 필요하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판서하는 내용이라 따로 여러분께 뭐 필기노트 펼치세요는 안 할 거고요. 요거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이제 뭘 펼치시냐면 마지막 프린트 한 장짜리. 한 장짜리 펼쳐놓으시고요. 자 세법 요약서. 책 있어요 지금? 혹시? 책 있으신 분들은 세법 요약서 말고 기타 세법. 시험 전에 기타 세법. 그치? 시험 전에 봐야지. 시험 후에 보시면 안 되지. 자, 시험 전에 기타 세법. 자, 우리 양소영 회계사님 2025년 책으로 제가 할 거라서 페이지 혹시 작년 책 갖고 계시면 거의 개정 없어서 쓰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일단 목차 봐요. 목차. 시험 전에 기타 세법.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세요. 목차. 목차 보시면 국세기본법 1편 있죠. 자, 그리고 프린트를 볼 거예요. 프린트. 이 프린트를 제가 이 프린트 지금 뭐예요? 2014년부터 이거 제목 잘못했다. 2024년까지예요. 24년 거 반영해놨고요. 24년까지 세법학 일부 국세기본법 출제 범위. 자, 그러면 이거를 과목별로 다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아서 프린트 너무 많이 나가면 정신없으니까 다음 주에 같이 묶어서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목차 있죠, 책에. 자, 24년에 뭐가 나왔어요? 제목 제가 약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국세 환급금. 그다음 환급금 결정 시기. 그다음에 충당. 그다음에 불복. 이해신청 심판청구 절차가 맞냐 틀리냐 사례 판단이라는데 결국은 사례 문제처럼 나왔는데 이해신청 심판청구 절차 규정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23년에 뭐가 나왔어요? 제2차 납세 의무 기한 연장. 자 그러면 목차에서 자 국세 환급금 파트 찾아. 목차에
국세 환급금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죠. 제 목차에서. 과세와 환급 파트죠. 챕터 5 제4절 그 앞에다가 2024년 적어놔. 목차에서 목차 챕터 5 아래쪽에 제4절 국세 환급 파트 거기다가 2024년 그리고 하실 때 나중에 책에다가 어떻게 해요? 66페이지 가셔서 2024년 기출 그것도 해놓으시고 그러면 제2차 납세문 앞에 있죠. 납세문 확장 몇 절이야? 챕터 3에 3절 제2차 납세문 목차에 적어야 돼. 거기다가 2023년 자 이거 쉬는 시간에 이제 하셔야 돼요. 저 페이지 적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뭐뭐 나왔나 한번 볼게요. 그렇게 최근 뭐 2004년 거부터 하지 마시고 최근 10년 것만 해 일단. 그래야 대강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문제들인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이제 프린트로 가셔서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그거 이제 날짜 적어 놓으시고요. 22년에 뭐 나왔어요? 권리보호, 권리구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큰 테마 3개를 뽑아라 그러면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국기법에서 그다음에 납세무 확장이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이 요건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서 글씨 쓸 게 많아가지고 특히 출자자의 제2차 납세무 이런 게 좀 시험 문제 내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권리 구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가 뭐가 있어요? 세무조사 절차는 모두 국기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권리 보호, 권리 구제, 뭐야? 또 뭐 나왔어? 기한 연장? 반복해서 나왔네. 기한 연장 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1차 때 공부 얼마 다 기억나죠? 아직 1차 한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 몇 개? 사유 몇 개? 기한 연장 할 수 있는 사유 몇 개? 3개. 좀 더 써봐. 6개. 자, 나오는 대로 해봐.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적냐고. 천재지변부터 해야지. 제목 있잖아. 천재지변. 세무사의 재해도난, 재난도난. 세무사 가치 세트. 또 금융은행, 한국은행 최신관서 금융기관 2개 세트. 한국은행 최신관세 오류 정상적 작동이 불가능 휴무 등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키워드. 지금 이 키워드 뽑아드릴 거라고. 그 다음 2개 뭐야? 하나. 질병 중상해. 6개월 이상의 치료. 들음 기억나죠? 왜? 눈으로만 봐서. 끄집어내야 돼. 직접. 마지막 하나 뭐야? 장부 압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압수 영치. 6개. 안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사유만 써? 아니. 기한 연장 그럼 어떻게 해요?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 연장 모두 가능하다. 직권 연장 가능하다? 아니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법조문대로 쓰는 게 좋아. 기한 연장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직권 연장인데 있어 보여요. 왜? 그게 조문이니까. 법조문 원문 그대로 쓰면 제일 있어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미사여구 쓰지 마세요. 세법학 논술이라는 거는 서술하세요 이 개념인데 논술이라는 게 대학교 입학할 때 그 논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법학 논술은 세법학 주관식 글씨 쓰세요라는 개념인 거지. 뭐 멋있어 보이는 미사여구 쓰잘데기 없는 거 쓰지 마세요.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답안은 법조문이에요. 되셨죠? 그것만 믿고 가시면 돼. 그러면 공부할 때는 가이드가 되고요. 22년 기한 연장 나왔다. 21년 세무조사. 중복조사. 죄송합니다. 오타가 이렇게 많아. 중복조사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확대됐을 때 권리구제. 사실 이건 이제 권리구제 결국은 또 권리구제예요. 권리구제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기한 연장이 좀 나오죠. 그 다음 20년 제2차 납세의무. 뭐지? 23년 제2차 납세의무였잖아. 근데 20년에도 제2차 납세의무.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그러니까 제2차 납세의무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통으로 다 해놔야지. 답안지 만들 때 문제를 보니까 제2차 납세의무는 뭐가 됐든 앞에 공통규정 적고 밑에 넷 중에 하나 써라 그럼 하나 뽑아서 쓰면 한 페이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준비할 때는 4개를 한 개를 하나로 통으로 묶어갖고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 개가 대비가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 2019년 제척기간. 자, 증액경정처분.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이건 사실 증액경정처분의 요건을 물어본 거예요. 경정이 뭐예요? 경정. 과세예고통지?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절차. 단 이미 확정된 세액을 고치는 절차. 결정 경정이라는 용어들 하시고 잘하셨어요. 2018년에 뭐예요? 가산세. 2017년. 뭐라? 또 나왔네? 아까 2021년에 있었던 중복조사 금지가 뭐예요? 이게 제조사예요. 나오는 애들이 또 나오잖아요. 제조사 금지. 또 사례는 뭐냐면 이제 그 문제에서 사례를 주고 그 사례를 읽어보고 걔가 위법하냐 아니냐 이렇게 준 건데 얘는 그냥 그 앞에서 제조사 금지의 원칙 있잖아요. 그거에 빗대가지고 한 번 더 적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맞다라고 판단된다. 나는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나는 합법이라고 판단한다가 답이 아니야. 왜 그런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앞에서 적은 걸 근간으로. 자, 2016년은 뭐 물어봤어요? 2017년은 세무조사 제조사였고 2016년은 정정청구.
자, 경정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나 지금 잠깐 점검하는 거예요. 경정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두 개 나와야 돼. 누구? 신고한 자? 있어 보이게 표현해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하나 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후발적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자. 두 개. 주어가 나와야지. 지금 주어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결정을 받은 자. 그거 저거. 제가 적어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럼 그걸 키워드로 해가지고 그게 뼈다구. 그걸 뼈대를 적어드리면 그 말이 들어간 지문을 찾아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모범 답안을 만들게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처음엔 진도가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연습한 걸 한 번씩 좀 봐드려야 돼서 그러니까 인강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좀 보고 체크를 해드려야 될 수가 있어서. 자, 그래서 2016년은 경정 청구예요. 그 다음에 경정 인용 거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 이거는 이제 사례를 나중에 보시면 과세관청이 경정 청구가 들어갔는데 경정 청구가 들어가면 환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 공부할 때 했던 거. 경정 청구는 환급 요청이죠. 환급해달라는 신고서인데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급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2개월 이내에 환급해줄지 말지를 통지해야 되죠. 그걸 그렇게 지금 제 입에서 나온 대로 적어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께 적으라고 했을 때 그것만 나와도 훌륭해요. 근데 그게 나온 상태가 이제 이 내용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 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꾸 법조문을 강의하니까 법을 외우고 있거든요. 원해서 외운 건 아니에요. 자꾸 뭐해서 외운 거예요? 학생들한테 판서해줘야 되니까 제가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책을 읽어드려야 되니까 조문을 분석해드려야 되니까 법조문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2006년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강의도 20년인데 법조문만 3번만 강의한 게 실무 강의는 2006년 초부터 했고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용 강의는 2006년 12월이니까 2007년으로 그냥 따지면 아직 20년은 안 됐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외우고 있거든요. 잘난 척이 아니고 자꾸 말해야 된다고. 입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 뭘? 아까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죠. 기한 연장 사유 몇 개? 하면 개수부터 나와야 돼. 6개. 그래서 제 세무사의 제도나 금융기관 2개 세트 적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적을지 좀 이따 생각하고 그다음에 장부 압수당한 거랑 질병 증상의 6개월 키워드가 쭉 나오면 적을 수 있어. 다 적을 수 있어. 만점이야. 점수 그거 한 5점짜리 6점짜리 이렇게 주면 그중에 4개 이상 적으세요. 이런 기출 문제, 실제 기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자, 2015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여러분 뭐 하기 위한 제도예요?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죠. 어떤 권리구제? 사전적 권리구제. 결국 얘도 뭐예요? 권리구제죠. 그다음 2014년 세무조사. 큰 테마가 지금 좀 보이지? 세무조사. 맞죠? 또 권리구제. 제척기간은 국세부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이 좀 지엽적인 부분이고 뭐가 또 많이 나왔어요? 제2차 납세무. 근데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국세부가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은 되게 자세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왜? 지금 여기 안 나온 국세부가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 아시죠? 실신 근조 걔네들을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응용해서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실질과세 원칙은 진짜 뭐 안 되면 갖다 붙여. 뭐가 되든. 그래서 무조건 다 갖다 붙이면 실질과세 원칙이나 소급과세 적용 금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니까 도저히 난 이거는 한 줄도 못 쓰겠다 그러면 그냥 국세는 뭐다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한 줄이라도 적어야 1점이라도 줄 거 아니야. 그 1점이 꽈락을 면하게 해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찌됐건 점수는 뭐가 됐든 악착같이 긁어 모아야 돼. 1점씩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가시고 어때요? 제목 보니까 할만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쉬는 시간 15분 드릴 건데요. 조금 촉박하긴 한데 수업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요거를 이 목차에다가 지금 그 연도 아까 한 것처럼 옮겨 적어 보세요. 그러면 중복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중복부터 해야지. 가능성 높은 것부터 하셔야지. 되셨죠? 자, 일단 잠깐 쉬시고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